어머니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던 국민생선 고등어.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도 높아 오랜 세월 서민의 밥상에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국민생선 고등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고등어를 냉동 저장하죠. 외국에 멀리 원양해서 가져오죠. 이거는 제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잡는 거죠. 이대로라면은 가까운 미래의 한반도 연안에서는 고등어들을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들이 한번 산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크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양식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고등어는 바다 목장에서 대량으로 길러지기도 합니다. 국민생선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어족장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나라에서 최대 어획고를 내는 중요한 어족자원 중에 하나인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 고등어. 이미 동해안에서 씨가 말라버린 명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등어가 전하는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바다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힌 고등어의 90% 이상이 거래되는 부산 공동어시장. 늦은 밤, 고등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수만 마리의 고등어를 나르고 분류하는 작업이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갓 잡아 올린 제철 고등어,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국민 생선 고등어의 첫 연고지인 이곳에서는 크기를 선별하는 사람들만 해도 줄잡아 수백 명입니다. 가히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수준. 이 기특한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고등어, 또 청어 모륵 중에 멸치, 청어, 꽁치 이런 종류들은 표층에서 헤엄을 쳐서 다니는 어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공 용어로는 표형성 어류라고 합니다. 이런 어종들은 특별히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3, 4년, 길게 해봤자 5, 6년 몇 되지 않아요. 고등어 같은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인데 초기 성장이 아주 빠릅니다. 5월달이 보통 주 산란기인데 그해 10월, 11월 사이에 이미 20cm까지 다 큽니다. 그러니까 초기 성장을 빨리 해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척박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표형 어류가 대부분 그렇듯 고등어는 초기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빨리 자라서 취약한 어린 시기를 탈출하려는 사람과 비슷한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1년 이상 잘 자란 고등어의 크기는 대략 28cm 정도. 이 중에서 50%가 산란에 참여하고요. 여기서 2년이 더 지나면 모든 개체가 산란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고등어는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대형 선망의 고등어 잡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고등어 떼를 찾으면 불을 밝혀 어군을 모으고 본선은 어군의 그물을 둘러치는데요. 불빛을 따라온 고등어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특성이 있어서 한 번에 평균 10톤 정도까지도 잡힙니다. 문제는 이 그물 안에 치어가 섞여 있다는 거죠. 대부분 크기가 작거나 1년이 채 안 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어시장 같은 데 가보면 고돌이라고 부르는 채 1년이 안 된 어린 아직 미성숙 고등어가 한 40% 이상 잡힌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원을 보존하거나 자원을 회복한다는 입장에서는 고등어가 한 번은 산란을 하고 그 이후에 성장한 것들을 우리가 잡고 그 어린 개체들은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인간의 욕심들이 한 번 산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크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산 어시장에서 운반된 고등어를 따라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새벽 6시. 중매인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시작으로 수산시장의 본격적인 하루가 열리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수산물들의 향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와 꽃게까지 제철 수산물들이 아주 한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시장 한쪽에는 상시 운영되는 자반 판매장이 따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맘때가 딱 고등어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이 있어지는 그야말로 고등어 성수기. 한창 물이 올랐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제철에 잡아올린 싱싱한 고등어를 간간하게 소금에 절여 재워두면 일명 밥도둑이라 불리는 자반 고등어로 변신을 하는데요. 이거는 소금을 쳐야 자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 작업하는 거예요. 소금 치는 거죠. 어떻게 골라야 되나? 고등어는? 네, 철이 있어요. 철이. 고등어에 알이 들어있을 때는 고등어는 맛이 좀 없어요. 그 알이 좀 빠지면 그 다음에 기름이 차요. 네. 그러면 그때는 맛있어요. 지금이 철 아닌가요? 맞아요. 소금과 어우러져 제대로 숙성된 고등어 자반은 사시사철 우리 밥상에 올려져 출출한 배를 달래주는 서민의 생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끼니끼니 고등어 매일 먹었던 것 같아 거의 항상 그냥 고등어 근데 진짜 지금은 고등어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등어철일 때 그때 뭐 거의 매일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다 고등어 안 나오면 그냥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고등어를 뭐 냉동 저장하죠. 외국에 멀리 원양에서 가져오죠. 이거는 뭐 제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맛없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딱 제철에 이렇게 먹던 게 없어지니까. 고등어 자반만 국민 밥도둑이 아닙니다. 칼칼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등어 조림은 아버지의 힘이 되고 아이들을 살찌우는 서민들의 대표 반찬이었으니까요. 이거는 생물이고 이거는 방건조거든요. 방건조인데 아무래도 거기는 방건조가 맛있어요. 생물보다. 생물은 조림이 훨씬 맛있어요. 그렇게 가족의 사랑을 이어주던 서민들의 대표 생선 고등어. 맛은 변함이 없을까요? 맛도 맛이지만은 지글지글 구워질 때 새어나오는 고등어 기름 냄새에 젓가락질이 다 빠집니다. 이분은 아예 뼈째 들고 뜯어보시겠다. 고등어가 너무 맛있다. 아, 갈비. 아니, 갈비 또 줘. 그 갈비를 뜯는다는 게 신분, 대한민국에 이제 상층부에 들어갔다는 거 한 상징처럼 이야기가 됐고,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상당히 이제
뭔가 돈 많이 벌고 돈 좀 벌었다는 그런 상징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 갈비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막걸리에 생선구이 갖다 놓고 요걸 이름을 고갈비라고 불렀던 거죠. 고등어구이를 그냥 고갈비, 갈비를 뜯는다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이름들은 많아요. 고갈비. 닭의 갈비가 아님에도 닭갈비라고 부르고요. 돼지갈비가 아닌데도 사실 뭐 다른 뒷다리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돼지갈비 이렇게 부르죠.